21년 6월 이후에는요 매물이 동결입니다. 동결. 무주택자는 매물이 더 없어지기 전에 매수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어요. 대출도 가능해요. 그럼 향후에 이제 이런 조건들 속에서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좀 우리가 미리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2020년도 하반기 올해까지는 네. 일단 아까 6억 이하의 주택들의 가격 상승이 약진할 것 같아요. 6억 이하의 예, 아파트들 이미 지금 많이 소진이 됐는데 네. 물량들은 굉장히 작은데 네. 나올 때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2020년 7월 10일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반 이상이 가격의 새로운 기록들을 계속 세우고 네.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중에 최고 예. 높은 가격. 그렇죠. 이제 네. 그 이유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시킨다 했는데 못 시키는구나.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오는 사람들도 일부 수요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조금 완화를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법인 매물 같은 부분들이 경기 일부라든지 인천, 청주에 네. 가격 변화를 조금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 매물이 이번 말까지 무조건 네. 많이 나올 거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어떤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6억 이하의 주택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분류가 몇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진짜 돈이 많이 없으신 분이 무주택이 네. 될 수 있고요. 돈이 조금 있지만은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를 하면서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결국은 이 6억 이하도 어느 정도 현금이 최소한 3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선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확실히 지금 현금 쓰신 분들이 유리한 시장이네요. 그렇죠. 현금이 네. 있어야지 승리하는 시장이에요. 사실 너무 네. 안타깝죠.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까. 네. 자, 다음 이야기. 네. 네. 그리고 2021년 내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는요. 네. 소량의 급매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가로친 게 지금 예. 급매물인데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네, 이제 네.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급매물은 싸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워낙 공급량이 작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내는 사람들은 공포감 때문에 종부세 계산해 보니까 네,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포스럽고 네, 네. 집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이 6월 1일부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중과가 최대 80%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세 채 가진 사람. 네. 그런 사람 무서워가지고 네. 미리 내겠죠. 그런 물건들이 조금 나올 건데 공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급매물인데도 싸지 않게 나올 것 같은 예상이 원래 들어요. 급매물이면은 일반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뭐 네. 그런 거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흔히 네, 그렇죠. 급매물이지만 싸진 않다.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건 두 번 급매물이 아니라 귀한 매물이네요, 거의. 귀한 급매물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제 3기 신도시 때문에 45조의 토지 보상금이 풀려요. 네. 근데 올해 말부터 이제 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뭐 한 7억 정도 풀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풀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요. 토지 보상금 자체가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겠죠. 네. 토지를 보상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돈을 보상받았어요. 그럼 뭘 할까요? 부동산 투자.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돈 받아가지고 지금 은행에 넣을까요? 그러니까. 은행에 못 넣어요. 저금리인 네. 거 다 알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 나 이거 한턱 쏜다 해가지고 365일 삼시세끼를 랍스타를 먹고 스테이크를 쏠까요? 그쵸. 아니요. 그러면은 이 돈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존 수단인 부동산에 접근하는데 네. 이 부동산이 지방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접근하고 강남권에 접근하고 강남에 접근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들이 정말 그 강남에도 정말 소량으로 정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런 돈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잔치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은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어요. 예전에 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파주에 LG가 들어갈 때 네, LG 들어갔죠. 네, 저도 이제 재무상담사로 한 14년째 일하고 네. 있잖아요. 한 몇 년 벌써 꽤 됐네요. 그때 영업하시는 분이 다 파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파주를 가나 그랬더니 LG 공장 들어올 때 보상받은
분들이 돈이 네.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쵸. 그 돈을 가지고 뭘 할지를 몰라셔서.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기 신도시나 뭐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 더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요, 이런 토지 보상금 자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해서 M1, M2잖아요. 네, 네, 네. 그 M1, M2라는 것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돈을 뺄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를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돈이 너무 많은 시장에서 돈이 주인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있다는 거. 그 많은 네. 돈 중에 왜 저한테는 돈이 안 들어올까요? 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마음만 많습니다. 네. 넓은 마음만. 아무튼 네. 이제 그 상반기는 그런 시장들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네, 좀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2021년 6월 이후에는요, 매물이 이제는 동결입니다. 동결. 없다는 거죠. 예, 거의. 이유는 이때부터 지금 이 치명적인 그 세금에 대한 네.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예요. 네, 그러면은 네. 매물이 동결되니까는 거래가 거의 안 되는데, 네.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7월하고 9월 나눠서 네, 나고요. 네. 이제 종부세는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거 한번 맞고 나면은 아이쿠야,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도 몇 명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거래가 되면은 또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공급형 신고가가 또 갱신되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 전세 부족은 초두에 말한 것처럼 없어질 거예요. 점점 부족해질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은 그 전세의 거래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둔화돼요. 네. 둔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됐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89년도에 있었어요. 89년도에는 1년에서 2년으로 올렸거든요. 그 네. 1년, 2년 올릴 때 폭등했어요. 전세가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번 음.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현실화됐죠.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있고. 지금 거의 뭐 김현미 장관 사퇴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할 거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이 시위가 2021년도 되면 그게 다를 거예요. 예. 무섭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서민들도 전세 부족해서 불만을 호소하는 시장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완화를 적었잖아요. 네. 예, 왜 완화일까요? 하반기에 완화 정책의 정책 고민 시작. 예, 고민 시작이죠. 왜 그러냐면 2022년 대선 때를 위해서 항상 대선 때는 네. 이런 완화책과 포퓰리즘에 대한 정책들이 네.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00% 다 믿으면 안 되고, 그 네. 중에서 60%는 실현되지 않을 정책들이 네. 많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완화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건데, 이 완화가 진심으로 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대선을 준비하기엔 완화의 정책들이 고민되기 시작할 거예요. 정부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그럼 그때 완화에 대한 정책이 고민되면 네. 뭔가 정책들이 나오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정책이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인지 실현될 것인지를 좀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근데 파악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왜냐면은 이 정책이라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의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냥 발벗고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의 여론 형성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 동의가 없이 그냥 우리 지역만 어떻게 살리겠다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지역적 개인주의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면은 네. 실현되는 부분들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GTX 좋은 거 알잖아요. 네. 그 모든 지역에서 GTX 다 들어가기 원해요. 그 노선 중에서. 그쵸. 근데 그 노선마다 다 놓으면은 GTX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효과가 사업성이 안 없어지죠. 나고 효과가 네.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게 현실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가 좀 개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좀 구분하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2022년 제가 좋아하거든요. 2022년에 3천만 원 네. 이상의 소득으로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해입니다. 네. 예. 근데 2022년도 그 좋은 해에 이제 대선이 있죠. 네. 예,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규제의 강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건데 이때 결정이 확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21대의 국회가 177석이라는 의원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규제가 경기가 완전히 침하되지 않고 침체되지 않는 한은 규제가 조금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보수적으로 볼 때는 2024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규제의 존폐가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네. 당장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시고 듣고 네. 싶은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주택 시장의 분류를 좀 굳이 나눠보자면 뭐 무주택자분들이 계시고 네. 뭐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들 별로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이분들 각각께서 이 시장을 대응하는 맞닥뜨리는 방법은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무주택자는 내년에 매물이 더 없어지기 전에 네. 1주택을 매수하시는 거를 네. 권장합니다. 네. 왜냐면은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집을 사서 지금 만약에 집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 다음 시장에 오를 타이밍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불안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네. 거꾸로 집이 떨어질 때 더 못 사요. 그쵸. 더 공포스러워요. 네, 네.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이 최고점이 아니라 최고점은 없어요. 숫자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서 숫자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매물이 더 잠기기 전에 6월 31일까지는 아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 정부에서 열려 있어요. 대출도 잘해주고 네, 네.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꼭 좋은 입지에 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네. 한번 잘 점검해서 매수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무주택자분들께는 네. 가격 상승의 기회까지 좀 있을 수 있는 시기에 네.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도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6억 이하짜리가 서울에도 있다 했잖아요. 네, 네. 도봉구의 일부 지역들, 구로구, 네. 금천구, 네. 그리고 중랑구, 그 다음에 노원구 이런 데서 호재가 네. 있는데 싼 데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6억 이하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네. 데를 가셔야 돼요. 그냥 6억 이하짜리가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다른 게 지금 6억 이하면은 가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시는데 2억짜리가 5억 된 것도 있고요. 3억짜리가 5억 5천, 5억 9천까지 올라간 것도 있어요. 네. 가격들은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그냥 가격이 옛날에 2억인데 지금도 2억이야. 그러면은 네.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고 호재가 옆에 끼어 있는데 노원구의 그 창동 차량 기지 같은 경우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뭐 그 상계 주공 7단지 같은 경우는 6억 미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저렴한 것들 평수가 작은 거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화폐에 대한 가치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무주택자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어요. 대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가 2주택이 되면은 뭐 아까 8%, 그다음에 3주택은 12% 이렇게 네. 가거든요. 근데 1주택자가 자기가 실거주로 갈아탄다고 하면은 그건 2주택으로 포함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좋은 입지에 9억짜리로 간다.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1주택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조금 더 좋게 그리고 네. 지역도 조금 좋게 대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주택자분들 2주택자 규제 완화까지 그냥 버티세요. 애매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 버티시면 됩니다. 예, 버티면서 이번 네. 시장 끝난 다음에 네. 이제 가격들이 이제 환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 조금 기다리시고 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고가주택 다주택자분들 일단 제가 제일 좀 부러워하는 분들이고요. 예, 네. 이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에 진짜 국세를 못 내서 네.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조금 일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세금을 계산해보고 내가 3년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네. 판단되면 가져가시는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 못 버티겠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라도 이제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집을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그렇죠. 생기거든요. 포인트는 한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네. 여력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게 최소 3년, 최대 5년, 최대 예. 5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주택 다주택자 분들도
네. 보유세 견딜만 하시면 예. 버티자. 근데 보통 고가주택 다주택자는 버티기 힘든 사람이 많은데요. 네. 저가주택의 다주택자는요, 뭐 1,000만 원 미만으로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라도 500 미만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견딜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가주택이 여러 개 가진 사람 중에서 급여가 좀 작은 사람들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따로 저축을 해놓아야 되는 예,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1주택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네. 집 사기에 좋은 기회다. 집값이 올라갈 여력이 좀 많이 있다라는 쪽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집 사서 돈 버세요의 목적 의미가 아니시라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이 다들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이 이 시기를 놓치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맞아요. 그 말이. 의미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집이 상승하니까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요. 집을 안 사는 선택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본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제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건요. 상승론자라서 상승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과 현상이 가격들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말인데 그런 의미로 좀 이 부동산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